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 윤여정입니다. 10월 10일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개편안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저의 견해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편 시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개편은 지금 현 중2 친구들이 고1이 되는 시점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되기 때문에 2028 학년도의 입시가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서 올해 발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사과탐에 있었던 선택 과목이 모두 다 폐지가 되고요. 모든 과목이 통합으로 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능 체제와 개편된 수능 체제를 조금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국어 영역은 2027 학년도 현 중3까지는 공통 과목 2과목 독서 문학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택 1을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동일한 점수를 받더라도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유불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2028 학년도 수능은 이러한 선택 과목을 배제하고 공통 과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수학은 좀 많이 바뀌었죠. 우리 2027 학년도까지의 수능은 수원, 수투의 공통 과목을 두고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택 1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문과 친구들은 수원, 수투,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과 친구들은 수원, 수투, 미적, 그리고 일부가 기하를 선택하는 형태로 수능을 치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28 학년도부터는 공통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 공통으로 나온 게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으로 보자면 수원, 대수, 수투, 미적분 원, 확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문과 친구들이 선택하고 보는 수능 체제가 공통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과 친구들하고 문과 친구들의 변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에서 하신 것 같고요. 심화 수학이라는 것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심화 수학에 들어간 과목이 미적분 2, 그 다음에 기하입니다. 결국 심화 수학은 이과 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영어와 한국사는 2027 학년도에 수능하고 그대로 절대평가이면서 공통 영역만 본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큰 폭으로 바뀐 게 사탐과 과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027 학년도까지의 사탐은 9과목, 과탐은 8과목, 총 17과목 중에 2과목을 택하여 수능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개편안 2028 수능은 저희가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통합사회,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문이과가 모두 다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융복합적 인재를 만들겠다라는 것에 맞춰서 이과도 통합사회를, 그 다음에 문과도 통합과학을 보는 형태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 수능 체제가 그대로 간다, 이 시합만 해석을 한다면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학습 부담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화작과 언매가 모두 다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목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1학년 때부터 문법은 배우고요. 화법과 작문은 비문학을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원래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와 같은 변별도를 국어는 유지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양도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은 수학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심화 수학이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다면 수원, 수투, 확통만으로 정시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별도적인 측면에서의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형태죠. 이과의 미적, 기하를 보지 않고 선발을 대학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심화 수학은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심화 수학에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심화 수학은 절대평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심화 수학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의학학 계열이라던가 공학 계열이라던가 자연과학 계열에 기본적으로 이 심화 수학의 가중치를 매우 세게 걸거나 아니면 필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과 친구들은 수원, 수투, 학통, 미적, 기하를 모두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확실히 부담감이 이과 친구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가장 파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건 탐구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내용은 워낙 쉽습니다. 물론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의 역학이라던가 또는 천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난도 있게 변별력을 그나마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너무 난도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로 1년, 2년, 3년, 4년 수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문항이 너무 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9등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과 같은 사탐, 과탐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실은 결과적으로 국어 수학 잘하면 대학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것이 미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2028 학년도의 취지에 과연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탐구 과목의 변별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심화과학 아니면 심화사회로 한 과목을 추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이 일단은 맞는 방향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확정안까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능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기존의 수능에 비해서는 변별도는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단은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파격적으로 바뀐 내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1, 고2, 고3학년 동일평가제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교 학점제의 방안은 고1은 9등급제의 상대평가를 하고 고2, 고3의 성취도 평가, 즉 절대평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고1의 내신이 입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진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내신의 변화는 기존에 있었던 등급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변환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9등급제일 때는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런 식으로 등급제가 있었다면 5등급제가 되면서 각 등급별 비율은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누적 10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바뀐 네 번째는 과목별 성적에서 대학에 제공하는 기재 방식은 원점수, 성취도 A, B, C, D, E, 석차 등급 성취도별 비율, 평균, 수강자 수가 모두 다 기재하는 것이 현재의 시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현행에서 등급으로 나올 때 있었던 표준 편차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영역하고 내신 영역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왔을 때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 전형은 일단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렇게 5등급이 돼버리면 지금 현재 2등급인 친구들까지가 1등급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건대, 동대 그 이상의 대학은 이 1등급이라는 등급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9등급제에서도 이 등급을 못 믿겠다해서 다양한 장치를 두던 이 윗 대학들은 당연히 5등급제가 되면 훨씬 더 강화된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안이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수능 최저.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그 다음에 정량평가만은 믿을 수 없으니까 모든 대학의 교과 전형이 변질된 종합 전형이 될 가능성 매우 높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강화할 수는 있겠는데 다만 제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수순으로 현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 연대도 2025 학년도부터는 제시문 기반 면접을 결국은 폐지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시문 기반으로 변별도를 갖추는 것보다는 수능
수능체제로 변별도를 갖추면서 정성평가가 강화되는 형태로 교과 전형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건대, 동대 그 이상부터고요. 우리 5등급제가 되더라도 숙대, 홍대 그 이하부터는 지금하고 크게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2등급이 나오면 그 학교는 못 쓰겠죠. 우리가 2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4등급 중후반이니까 수도권하고 직어구까지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형태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는 세 가지의 큰 틀, 내신, 생기부, 선택과목 이 세 가지의 큰 틀 중에서 내신의 비중이 조금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기부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매우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과전형도 변질된 종합전형, 그냥 종합전형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2 부모님들은 아마 가장 큰 고민은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는 배경은 특목 자사를 폐지하고 고교 학점제를 시작을 한다가 골자였습니다. 근데 특목 자사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라고 발표할 때부터 이미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특목 자사나 학군지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등급이 5등급제가 돼버리는 순간 조금 더 자사 특목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교과의 변별도, 내신 등급의 변별도는 기존보다 하락했습니다. 수능도 지금 현재의 수능보다는 변별도는 낮아졌습니다. 다만 교과의 변별도의 하락이 훨씬 더 크고요. 수능의 변별도 하락은 조금 더 낮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28 학년도부터는 수능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거냐면 의대 교과의 수능 최저는 3합 3이 가능성이 가장 높고 3합 4만 하더라도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 되겠고요. 서영고도 지금 현재처럼 3합 6, 7라인이나 4합 8라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전형이어도 이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수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 둘 다 변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별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입시 제도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선발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2 부모님들은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대학의 입시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확실하게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은 매우 높아집니다. 국영수 잘하는 친구가 못 가는 입시는 없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2 부모님들은 내년 이맘때 고교를 선택하기 전까지 내 아이의 국어, 수학의 실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영수 잘하면 그냥 갑니다. 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를 듣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혼돈에 빠지 마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남은 11월, 1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확정안이 발표되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